와우. 달순의 라이브. 근데 이제 저기 지성파래님께서 그 EPL 구단끼리 서로 의식한다고 그것 때문에 퍼디가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는 맞는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좀 그런 의식보다도 왜냐면 요새는 예전만큼 그렇게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치열한 건 아니잖아요. 선수들 사이에. 아, 그러니까 저 질문 혹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 아스날하고 토트넘 예. 선수들이 잉글랜드 그 대표팀 같이 특히 들어가면 리버풀하고 맨유가 과거에 그 퍼디난드 때는 그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뭐 그가 제라드, 램파드, 스콜스. 그 예. 질문이시구나. 예, 그랬는데 근데 저게 이제 스페인 대표팀도 예전에 많았어요. 스페인 대표팀이 진짜 심했죠. 거기는 바르셀로나, 예. 레알 마드리드, 그다음에 저 바스크 쪽 뭐 이런 데가 모이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스페인의 우승에는 어떤 의미에서 카시아스가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카시아스가 바르셀로나 선수들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카시아스가 주장인데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하고도 단합하고 그때 그래서 라울을 주장으로 내치고 카시아스를 주장으로 올렸을 때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도리어 화합이 잘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카시아스가 바르셀로나 선수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리뉴 감독이 카시아스한테 너 친하게 지내지 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카시아스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카르보네라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무리뉴하고 카시아스 관계가 완전 벌어지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다 요즘은. 저는 그냥 스페인이 문제가 별로 예, 아닌 것처럼 요즘. 예. 자, 잉글랜드가 아니 뭐 이번이 기회야 저 얘기는 혹시 우승 뭐 이런 건데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은 그래 이번에는 기회야. 이번에는 우승의 타이밍. 하지만 언제나 우승을 못하는. 네. 아니, 현재 그 많은 배당 사이트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유럽에 거기서 거의 2순위가 잉글랜드입니다. 1순위가 프랑스고 1순위가 현재 프랑스고 2순위가 잉글랜드입니다. 왜? 포르투갈은 순위가 5위권으로 밀려나 있어. 왠 줄 알아요? 왜요? 그게 죽음의 조잖아요. 아, F조.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얘네들이 서로 조금 갉아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해했어요. 포르투갈 순위는 예상보다 낮아요. 예. 황금세대 맞다 잉글랜드가. 잉글랜드 이번이 우승의 적기다. 잉글랜드 멤버 참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살짝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냐면 멤버 좋죠. 그다음에 좋은 어린 재능들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항상 잉글랜드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실제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봐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친숙하거든. 네, 그런 것도 있죠. 너무나 훤히 아니까 이 멤버들이 와 이런 게 우리가 있어. 다 아는 선수들. 다 아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력이 강한 아까 프랑스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또 전력이 강한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그래 잉글랜드가 더 세 보여. 이런 약간의 착시, 상대적 착시. 그렇다고 뭐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더 쳐주는 게 있다. 그래도 저는 지금의 잉글랜드는 거가 현재보다도 현재도 상당히 거가 뭐 전력이 탄탄하다고 보지만은 미래가 더 기대되는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리는 그러게요. 표정이 왜 저래요? 그 알리 없잖아요. 없는데 너 끼워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뻘쭘. 나 이번엔 안 뽑혔는데 뻘쭘. 자, 잉글랜드의 역대 유로 성적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잉글랜드는 그러니까 축구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편에 속하죠. 맨날 그냥 뭐 종주국 맨날 저 얘기만 하고 결과는 잘 못 냈죠. 그래서 일단 뭐 초기 대회는 잉글랜드는 항상 빠졌었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 안 나가. 월드컵 초창기 때 그랬던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축구 종주국인데 우리 빼고 월드컵을 추진해? 누구? 뭐 프랑스? 이것들이 막 이런 거. 그럼 모든 대회들은 또 프랑스가 만들었어요. 월드컵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그래서 들로메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롱도르도 그렇고 모든 거는 프랑스가 그러니까 축구 종주국은 잉글랜드가 맞긴 하지만은 축구 대회나 뭐 이런 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프랑스가 창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주는 곰이 넘었는데 돈은 누가 챙긴 거죠. 이번 조는 어떻게 됩니까? 조는 약간 조금 까다롭다 하면 까다로울 수 있는 조긴 하거든요. 왜냐면 크로아티아가 일단 있잖아요. 크로아티아는 그리고 이제 지난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나는 사실 우승은 프랑스가 했지만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크로아티아예요. 크로아티아 모든 경기들에 다 연장 승부차기 그렇게 올라왔었죠. 결승전도 그렇게 때려 맞았잖아 사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대통령이었죠. 모드리치 총리인가 대통령인가 그 직함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 껴안으면서 모드리치 이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나요. 크로아티아. 그래서 이제 조 자체는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힘든 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크로아티아가 너무 내려왔어요. 월드컵 때 마지막 정점을 불꽃을. 찍고선 예, 그러고서 최근에 그래서 성적이 매우 안 좋거든요. 왜냐면 황금 세대 선수들이 그때도 30대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 은퇴한 쪽이야. 선수들도 뭐 만주키치, 라키티치 이런 선수들 은퇴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크로아티아가 대표팀 은퇴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라키티치. 예, 흔들리고 있고요. 체코도 이제 조금 올라오는 팀이고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근데 저기 열심히 나왔는데 갖춰지지 않았다뇨.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왼쪽에 승부를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왼쪽과 중원. 아 왼쪽이라면 티어니. 티어니 로버트슨. 예. 예. 그래서 티어니가 그 3백의 왼쪽 스토퍼 그리고 로버트슨이 왼쪽 윙백 서고요. 야. 그 중원에 이제 뭐 맥긴이라던가 맥그레고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팀 내 예선에서 유로 예선에서 최다골이 맥긴이거든요. 혼자 7골 넣었고요. 예. 혼자 7골 넣었고 나머지 다 한 골씩. 아. 공격수들이 골이 없어요. 죄송한데 지금 잉글랜드 예, 분석인데 스코틀랜드를 너무 깊하시면. 자 이번에 전체 스쿼드 한번 일단 느낌은 좀 어때요? 느낌은 일단 뭐 되게 짜임새가 있다와 괜찮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젊다. 예. 포든. 예. 특히 이선이 화려하다. 제이든 산초. 예. 우리 저 귀요미 사카. 예. 레시포드 어쨌든. 스털링 뭐 메이스 마운트. 저기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요. 이선 라인에서 스털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 만 26세입니다. 진짜 그러네. 잭 글리시. 예. 전방도 어쨌든 해리케인하고 칼버트 로인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드필더도 벨링엄 있네. 네. 젊다. 젊네 진짜. 예. 약간 오른쪽은 이제 아놀드가 리버풀에 빠졌잖아요. 있었는데 예, 빠졌죠. 예. 그래도 지금 카일 워커, 트리피어, 그다음에 리스 제임스. 네. 멤버 좋네. 네. 저 루크쇼도 뭐 올 시즌 매우 굉장히 좋은 시즌 보냈어요. 그 벤치에도 뭐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예. 일단 익숙하니까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네. 예. 예. 여기서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좀 젊어졌다. 그다음에 멤버가 좀 고른 느낌도 좀 있고. 예. 자, 잉글랜드 대표팀의 플랜 A는 어떻게 될까요? 예, 원래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이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3-4-2-1 포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거 특히 월드컵 때는 3-4-2-1을 썼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은 4-3-3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두 번의 평가전에서는 4-2-3-1을 쓰고 있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이선에 화려하니까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능들이 대거 등장을 했으니까 좋은 선수들 쓰려면 예. 그 이선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는 4-2-3-1이 낫다. 포든, 산초, 마운트, 그릴리시 막 이런 선수들 다 쓰려고 하면은 하긴 지금 저기 잭 그릴리시하고 제이든 산초가 백업으로 어쨌든 그려져 있을 정도니까. 예. 그리고 저기 레시포드 자리에도 스털링 있고 원래는 스털링하고 레시포드가 좌우에 섰었거든요. 예, 맞아요. 원래는 항상 좌우에 서고 이제 산초가 이제 좀 레시포드하고 둘이 로테이션으로 뛰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뛰었는데 지금은 저 선수들 다 쓰려면은 4-2-3-1밖에 없다 보니까 괜히 백스리 쓸 필요가 없지.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레인 A다. 예. 왜냐면 지금 그 두 번의 최종 평가전에서 이걸 쓴 걸 보면은 저는 이걸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2-3-1. 예. 플랜 B는 어떻게 될까요? 예, 플랜 B는 결국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그래도 가장 많이 썼었던 3-4-2-1 포메이션인데요. 이거를 이제 왜 쓸 수 있냐면요. 지금 메가이어의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메가이어가 맞아요. 부상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뭐 조별리그 첫 경기는 못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는데 만약에 메가이어가 없다면은 이게 그러면은 굉장히 센터백 라인이 불안해져요. 밍스, 코너 코디 이런 선수들 믿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베나이트 뭐 이런 어린 선수들 믿기가 맞아요. 조금 힘들고 베나이트 같은 경우는 예. 아놀드 빠지면서 대체 들어온 친구죠. 예. 맞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아놀드를 그러니까 원래는 풀백 오른쪽 풀백을 4명이나 뽑았잖아요. 맞아, 많이 뽑았더라고. 4명이나 처음에 뽑았던 거는 워커가 3백을 쓸 때 오른쪽 스토퍼에 서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커를 그렇게 좀 변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리스 제임스도 스토퍼 역할을 할 수 있고 예. 그런 것 지금 때문에 얘기하시는 게 워커는 거의 백스리에 쓴다. 뭐 이렇게. 예.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게 염두한 선수 선발이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플랜 A는 4-2-3-1, 플랜 B는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 썼던 백스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 3-4-3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상대나 흐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주요하게 들어온 선수, 눈에 띄는. 주요하게 눈에 띄는 선수 일단 베나이트가 가장 눈에 띄고요. 베나이트. 예. 그리고 존스톤 골키퍼.
네. 예. 원래 그러니까 포프가 백업 닉 포프. 예, 그러니까 1순위가 픽포드였고 2순위가 이제 포프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조금 경쟁을 최근에 했었어요. 근데 포프가 부상 후 이제 낙마하면서 예, 그렇게 들어온 게 있고 그리고 막판 그린우드가 이제 원래 예비 명단에 올랐었다가 부상 때문에 이제 그린우드도 빠지긴 했죠. 그린우드 그 예. 맨유의 어린 예. 선수. 그러면 나간 선수는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선수들하고 링가드. 링가드는 근데 솔직히 최근에 조금 빠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최근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 이제 들어왔었다가 결국은 낙마하게 됐죠. 이선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러더라고 이렇게 쭉 저희 전체 스쿼드 네. 보시면서 링가드가 빠져만 했구나. 사실 링가드가 뭐 하반기 때 상당히 좋긴 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네. 멤버들이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낙마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워드프라우스.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약간 팀 플레이어로서는 참 좋은 선수인데. 아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팀 현재 뽑힌 선수들을 보면은 네. 중원의 숫자가 조금 적어요. 가운데 중미 예. 이선은 좋지만 예. 중미의 숫자가 데클런 라이스하고 예. 조던 앤더슨 정도. 그래서 이제 아놀드를 중앙 미드필더로 쓰려고 뽑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아놀드가 낙마를 했으면은 워드프라우스 무조건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 이제 킥 스페셜리스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놀드와 마찬가지로. 예. 예, 그래서 예, 워드프라우스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물어보십니다. 예. 제이미 바디는 어떻게 된 건가요? 바디 본인이 뭐 예, 거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워낙 안 뽑았었으니까 그냥 은퇴를 선언을 해버렸죠. 네. 예. 물론 그러니까 뭐 설득해가지고 뽑았으면은 됐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예, 자, 어쨌건 예. 자, 키 플레이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키 플레이어는 저는 어쨌건 간에 해리케인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해리케인. 예, 왜냐면 최전방 공격수는 케인 외에는 솔직히 조금 칼버트 루인이 후반기 좀 안 좋았잖아요. 초반에 예. 정말 에어로 그냥 막 예.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엔 조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케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비에서 메가이어. 예, 메가이어가 얼마나 몸 상태 핏. 예. 그리고 어쨌건 간에 대표팀에서 가장 검증된 수비수 하면 메가이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스톤스도 한동안 맨시티에서 부진해가지고 대표팀하고 조금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후뱅이 없으면 몰라. 예,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후뱅 없으면 몰라. 그거에 대한 그걸 검증해야 되거든요. 스톤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메가이어 그렇게 저는 앞뒤에 한 명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 플레이어. 뭐 영 플레이어는 당연히 포든을 얘기를 해야죠. 가장 많은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있죠. 너무 잘하잖아요. 사실 저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와 정말 잘한다. 맨시티 이 친구는 만 20살이죠 만으로 그럴 거예요. 예. 정말 잘한다. 2선에 갖다 놔도 잘하고 밑으로 조금 내려놔도 잘하고 사이드 중앙 뭐 가리지 않는다.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잘하는 것도 주목이겠지만 사실 스토리적으로도 뭐 한 번 있었잖아요. 그 호텔 사건이. 예. 그린우드랑 함께.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외신에 인터뷰 자기가 했더라고요. 그건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 잘못한 거고 그거를 다시 뽑아준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너무 고맙고서 이번엔 내가 뭘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로라도 필포드는 주목받지 않을까. 일단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포든을 주전으로 쓸지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있긴 해요. 왜냐면 그동안 잘 활용을 안 했었거든요. 포든을. 도리어 그러니까 왜냐면 측면에는 스털링, 레시포드 그리고 이제 산초 이렇게 세 명을 돌아가면서 썼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포든을 쓸지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지금 잉글랜드 내에서는 포든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 잘하기는. 근데 그걸 얼마큼 더 활용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은 잘 썼는데. 그리고 뭐 어쨌건 포든과 함께 동갑내기 맨체스터 시티 때부터 뭐 같이 있었던 산초도 있고 그리고 벨링엄도 있고 부카요 사카도 있고 너무 많아요. 어린 선수들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잉글랜드가 되게 젊어졌다. 어린 재능들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메이슨 마운트 이런 선수들도 아직 영 플레이어에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게 느껴질 정도예요. 맞아. 그 선수들과 비교하면은. 평균 나이는 안 따져봤죠. 평균 나이가 24.8세인가 그래갖고 두 번째로 어릴 겁니다. 제가 알기로. 유로 참가국들 중에서 그냥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했어. 준비는 안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두 번째로 어린가 가장 어린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잉글랜드가. 자, 잉글랜드의 강점 뭘까요?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뭐 화려한 이성과 그리고 공격 파괴력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왜냐면 케인 있고 레시포드 있고 포든 있고 뭐 산초 있고 마운트 있고 뭐 이거 생각해 보면 여기서 굉장한 화력이 나올 기대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전에 로이 오지슨 감독의 잉글랜드 대표팀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예. 그리고 심지어 선수들의 스타일도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칼버트 루이는 공중볼에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예, 케인은 좀 더 다재다능한 그런 네. 능력이 있고, 레시포드는 치고 가가지고 슈팅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제이든 산초는 이제 뭐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정교한 킥과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포드는 약간 측면에서지만은 플레이메이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마운트도 이제 뭐 침투해서 패스도 잘하고 슈팅도 잘 때리고 상당히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선수죠. 예, 그리고 또 그릴리시는 또 그릴리시 나름대로의 그런 드리블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도 파울도 굉장히 많이 얻어내고 그렇죠. 패스도 많이 하고 뭐 제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아, 다양한 예. 개성들이 뭉쳐 있는 게 예. 잉글랜드 공격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예, 아, 그리고 좋습니다. 부카요 사카는 약간 윙백과도 같은 그런 기질도 있으면서 예, 그렇죠. 그런, 예. 예. 사실 사카 같은 경우는 뭐 아스날에서도 예전에 뭐 측면 수비도 봤다가 미드필더도 봤다가 윙도 봤다가 세컨도 봤다가 다 보는 선수니까요. 자, 그러면 약점 볼까요? 약점은 일단 중원에도 조금 뎁스가 약한 편이고요. 그래서 중미. 예. 그 벨링엄이 굉장한 재능이고 진짜 잘했어요. 진짜 도르트문트 저랑 같이 그 포칼 결승전에서도 봤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선수지만 경험이 부족하죠. 켈빈 필립스도 경험이 부족하죠. 그리고 핸더슨이 부상으로 막판에 거의 못 나섰잖아요. 그렇죠. 경기를. 리버풀에. 예, 그러니까 핸더슨의 몸 상태에 따라서 라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데클란 라이스. 예, 네.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수비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예. 맥과이어의 몸 상태.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는데 결국 그래도 잉글랜드의 최대 약점은 골키퍼. 골키퍼다. 예. 왜냐면 픽포드도 솔직히 말하면 믿음을 주는 골키퍼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딘 앤더슨하고 샘 스윈스턴하고는 에임의 찬경기 출전이 전부인 선수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자 잉글랜드 대표팀의 예상 성적 가시죠. 아, 잉글랜드 대표팀이요? 최소 4강. 최소 4강. 4강. 네. 4강 팀을 그동안 몇 개 찍었죠?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될 거예요. 아, 왜냐면은 제가 그때는 이거 대진을 생각을 안 했었어요. 16강에 뭐 1위로 얻은 팀이 올라가면은 네네네. 이게 트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대진은 안 짰었는데 잉글랜드가 나름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좋은 거는 이탈리아하고 네덜란드거든요. 이탈리아하고 네덜란드는 조이 뒤에 가지고 올라가고 그건 나중에 예, 나중 편에 정리합시다. 어쨌건. 하여튼가 뭐만 나오면 그냥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